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산업은행 2021년 신입행원 5급 자소서 분석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소서 영상 분석과 더불어서 첨삭 신청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소서 첨삭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유튜브를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영상 중간에 특정 미션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 화면을 캡처하신 후에 유튜브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댓글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고남이 이제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해당 캡처본과 이제 댓글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멘토고남이 채널 관리자분께서 매칭을 해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 1대1 채팅으로 첨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삭에는 이제 최대 3일 정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마감일 전에 빠르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첨삭 마감은 8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 건에 대해서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자소서 첨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첨삭 요청을 주시고 제 영상을 통해서 자소서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항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인생 목표를 제시하고 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역량을 쌓았는지, 이 배우 계획은 어떤 건지.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가동성이 떨어져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질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입행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입사 후에 계획 및 포부를 묻는 항목이라고 보시면은 좀 간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목표를 설정할 때는 산업은행 입행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뭐 나의 인생의 목표는 이런 것이었는데 뭐 이렇게 변해가지고 뭐 지금은 또 산업은행에 지원해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요. 산업은행에 입사하여서 부터 이제 시작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조금은 작성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업무 경력, 뭐 교육사항, 단체 활동, 뭐 자격증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나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을 나열식으로 구구절절하면서 막 글자 수를 채우는 것은 비추천드리고요. 뭐 간략하게 어떠한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도로 한 줄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통해서 글자 수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의 경우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인생의 가치도 좋고 업무 관련 가치도 좋고 내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언급하면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딱 언급하고 난 뒤에 시작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입사에 대한 자소서고 채용에 대한 자소서이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가치는 워라밸입니다. 뭐 욜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요즘에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기업 입행 자소서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뭐 이런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그냥 나의 뭐 가치, 예를 들자면은 뭐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면서 뭐 베풀자는 가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이제 기업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 이 항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이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어떤 겁니다, 어떤 겁니다. 뭐 굳이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어떠한 가치입니다 던져놓고 그러한 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사례나 뭐 경험이나 그런 걸로 글자 수를 채우는 것보다는요.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목에서 묻는 거를 정말 적합하게 항목에서 묻는 거를 적절하게 이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외에 필요하지 않는 사례나 경험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의 경우는 살면서 가장 큰 난관으로 기억되는 경험과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인데요. 뭐 쉽게 말해가지고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여지고요. 사람과의 갈등으로 풀어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갈등 상황이나 뭐 어떤 팀에서 팀 프로젝트한테 갈등 상황을 풀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갈등 상황 자체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갈등 상황이었습니다로 던지면 되고요.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갈등이 됐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기분이 나빴고 하는 순간에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 절대 집중하지 마시고요. 갈등 상황 최대한 간략히 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에 노력해서 이제 집중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서론에 어떠한 경험, 뭐 어떠한 상황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정도로 두 가지식으로 언급을 하고요.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결한 방법에 집중하여서 작성하신다면 해당 항목은 조금은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의 경우는 일상 또는 업무 수행 등에서 이제 디지털 마인드를 발휘해서 뭐 문제를 해결한 경험. 사실 디지털 관련 업무가 있다면 해당 항목에서 어필해야 돼요. 사실 요즘에는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역량이라든지 뭐 디지털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묻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해당 항목도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1번, 2번, 3번에서 마땅히 어필하기 어려웠다 하시면 지금 이 4번 항목에서 어필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관련 업무나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일상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문제 해결과 연결 짓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마인드라고 해서 이런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사실 금융 서비스 자체가 다 디지털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변에서 내가 금융을 하면서 혹은 금융 외적인 걸 하면서 이 디지털 역량을 발휘했던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뭐 디지털이라고 해서 꼭 막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라고 했는데요. 어떠한 문제인지 막 이런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였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뭐 해결하기 위한 상황이나 거기에 집중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5번의 경우는 자필이에요. 일단 경제 사회 분야의 최근 이슈 선정해가지고 나의 견해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천자예요, 천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필이고 천자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차분하게 써내려가는 필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필체가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적절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읽히게 작성이 되었는지도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산업은행은 늘 이렇게 자필 항목이 있었죠. 네, 그리고 최근 이슈를 이제 서론에 두 가지식으로 언급하고 풀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제가 계속 두 가지식을 강조하는데요. 뭐 그렇게 안 쓰셨는데도 가독성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두 가지식을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가독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소서 처음 쓰신다, 혹은 자소서 쓰는 게 어렵다, 혹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안 된다, 뭐 가독성이 너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식으로 이 항목에서 묻는 거를 먼저 언급하고 풀어나가면 작성이 조금 쉬워지신다는 점, 네,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산업은행에 관련된 이슈도 좋고요. 그 외에 뭐 경제나 뭐 사회 관련된 그 어떤 이슈도 좋지만 금융이나 은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이슈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겠죠. 뭐 산업은행에 대해서 굳이 부정적인 거를 언급하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좋게 풀어갈 수 있겠지만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크게 리스크 없는 주제나 이슈를 선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막 이슈에 대해서 이 이슈는 막 어떤 거고 막 정의에 대해서 막 글자 수를 채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슈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슈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슈를 뭐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혹은 최근 이런 이슈를 보았습니다. 정도로 간략하게 언급하고요. 나의 견해로 글자 수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요즘에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문단 나누기나 이제 경험이나 사례를 줄이는 것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서두에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문단 나누기랑 이제 그 사례를 줄이는 것은 무조건 필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5번 같은 경우에 천자기 때문에 최대한 문단 나누기를 해서 가독성 높은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첨사학 자체가 좀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피드백에 대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자소서 작성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첨삭 서비스를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고나미 채널에서 이제 온라인 스터디도 진행하고 있고, 뭐 밴드를 활용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또 그 외적으로 저희 이제 무료 도서 나눔도, 교재 나눔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혜택, 그 다음 이러한 도움, 조금이라도 이제 자소서 작성하시는데 혹은 취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